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아마 지금 많이 멘탈 관리하시기 힘드신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각종 알트코인들 그런 회사들이 지금 호재거리를 내려고 준비하는 곳들도 속속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자, 호재거리 그리고 어쩌면 ETF도 요 벽만 허물어지면 이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찐 상승장이 되기 전에 현재 이 모습이 그려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전 하게 됐고, 또 하나는 이제 코인 시장에 좀 뭐 어저께도 이제 똑같은 말씀 드렸는데, 좀 어느 정도 코인 시장의 분석력이나 일관된 정보를 확립하신 분들은 속속들이 계속 나오는 뉴스를 보면 지금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를 눈치를 채실 텐데, 코인 시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가격만 보고 모든 것을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형상의 모습을 못 보시는 분들도 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지 말자나. 그리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두가 다 투자를 하지만 모두가 다 이 벽을 깨고 이 일확천금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게 자본주의죠. 예. 그러니까 더 재미있는 거고. 어쨌건 뉴스를 보실 때 이제 잘 필터링 하시면서 숨겨진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이제 캐치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창펑자오 이 바이낸스 CEO가 어저께 좀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어요. 약세장이 흐름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각종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 지금 뭔가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게 핵심이에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연결되냐, 어떻게 움직이냐가 사실은 아주 중요한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코인 시장은 사실 지금 자라나는 아기입니다. 아기한테 본격적인 이유식을 주고 아이가 커서 어린이가 되고 청년이 되고 이러려면 잘 먹고 해야 됩니다. 그 코인 시장한테 이런 코인들이 한마디로 음식이죠. 영양분이고. 예. 그래서 이들이 지금 뭘 하고 있나 이걸 이제 주목해서 보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중요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하고, 이 소송에 관련해서 전륜발이 승소를 해놓은 현재 상황이죠. 그래서 XRP를 본인들이 투자를 하시면서도 욕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런 약세 흐름장에도 저를 응원하시고 내가 투자한 코인에 관해서 확신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큰 성과를 반드시 거두실 겁니다. 제가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끝판왕이라고 제가 언급을 하면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분들 인생이 제가 봤을 때는 현물 경제에서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분석해서 내가 투자를 했으면 끝까지 믿고 칼을 뺐으면 무라도 잘라야 됩니다. 그래야지 뭔가 인생의 명확한 방향성과 목표 지점까지 도달한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러나 저러나 뭐 얼마 전에 이제 체인링크 관련해서 리플 레저랑 이제 스위프트 관련해서 비트코인 엑셀, 그러니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까지 해가지고 이런 얘기 속속들이 나오잖아요. 근거 없이 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SEC는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거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9월 28일 날, 9월 29일 날 이 원저리에 그냥 빈정대면서 저는 사람들을 유도하는 게 분명히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금리에 관한 거는 우리나라는 이미 동결을 발표를 했어요. 8월 달 중순 무렵에. 미국도 저는 동결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인플레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못한다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그게 아마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는 그렇게 많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연준이 예전의 연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의 FED 중앙은행의 시스템에 의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금리를 인하하면서 시장을 쥐락펴락하는데,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은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그게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쉽게
물가가 뛰는 거를 인플레이션을 잡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그래서 고인플레, 고금리 상황, 중금리 상황에서 아마 계속해서 저성장 기조가 당분간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 고파이 미지급액 2차 지급 자금 출처는 비공개. 이걸 제가 왜 가져왔냐면 어쨌건 여기 얘기도 이제 뭐 머지않아 나올 것 같은데 2차까지 지급했어요. 남은 금액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금 출처는 비공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자금 출처를 알면 누가 다음에 주도권을 잡고 바이낸스가 아니라고 얘기 나왔는데 그게 명확한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당연히 자금 출처는 비공개라고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여기 보면 이준행 대표님이 41.22%고 보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13%입니다. 나머지 번외의 인물들 토탈하면은 이렇게 이게 속속들이 나오는데 어쨌건 2대 주주는 지금 현재 DCG인 거는 분명해요. 그래서 지나가는 김에 이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 뭐 이제 인플레가 계속 올라가니까 사실은 그래요. 실질 소득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건 실질 소득률이 줄어들고 순이익률이 줄어드는 거에 관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저는 그게 부동산이 아니라 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 지 꽤 오래됐어요. 그리고 그 명확성은 분명히 증명이 될 겁니다. ETF 수용부터 해가지고 분명히 자산 시장으로 인정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가상자산을 공식적으로 자산이다라고 인정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온 그거를 절대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 진짜 점점 먹고 살기 힘든 시절로 들어가면서 각종 공기업들이 만약에 향후에 민영화가 된다면 어떤 사태가 발생되는지 우리 대중들이 지금보다 훨씬 살기 어려운 시절로 점점 들어갑니다. 부익부, 빈익빈은 극대화되고 중산층은 와해돼서 중산층이 두꺼웠던 게 하층민으로 전락하고 소비 습관이나 금융 지식이나 평균 이하이신 분들은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인생이 끝나는 어떤 그런 국면으로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가오는 시절에 제가 G7이 좀 그렇다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드려서 저한테 이제 반감 갖는 분들이 있는데 G7 국가 중에 프랑스가 있어요. 프랑스도 있고 뭐 독일도 있고 그런데 대표적인 게 이제 프랑스인데 이게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에 나온 얘기거든요. 덜 먹고 휴가 포기, 달라진 프랑스. 3대 욕구가 있어요. 인간의 3대 욕구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먹는 거거든요. 먹어야지 뭐 생명 유지를 할 거 아니에요. 저렴한 할인 매장에 가서 장을 보는데 그곳에도 식재료 값이 지난해보다 50%나 올라 부담이 됩니다. 이게 어린 학생이 이 얘기를 하는데 끼니가 여기 보면은 봉사단체에서 100만 끼니를 2022년에 제공했는데 아직 4분기까지 안 간 현재 상황 3분기까지 150만 끼니래요. 이 얘기는 4분기까지 가면 끼니를 곱하기 2배를 제공합니다. 그만큼 지금 힘든 학생들이 많다는 증거일 수도 있고 높아진 식재료값 때문에 프랑스 대학생의 80%가 하루 3끼 대신 2끼만 먹거나 음식의 질을 낮추고 있다.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이래요. 지금 유로존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뭐 세느강에 뭐 유람선 떠다니면서 뭐 F할 때 보면서 마카롱, 크로아상 뜯어 먹으면서 막 샹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여유로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관광객은 관광을 잠시 좋은 곳에 가서 했기 때문에 그 기억으로 전체를 판단하지만 실물 경제에 사는 사람들은 그 모습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저는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왜 이러냐면 아시겠지만 러시아의 노드스트림이 잠겨있는 상황이에요.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종식이 아직 안 됐죠. 천연가스를 가져오거나 에너지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브릭스하고도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공급망이 끊기면 미국에서 원조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유로존에 들어가는 LNG는 미국의 배에 실려서 그게 태평양을 건너서 유로존에 도달을 합니다. 코스트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얼마 전까지
카타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유로존으로 LNG가 들어갔었는데 카타르가 어느 순간 러시아하고 같이 손을 잡습니다. 예. 요 이후로 아마 인플레이션이 조금 잡기가 힘든 시절로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2023년 6월 프랑스 가정 식품 소비 2021년 12월 대비해서 10%가 하락했다. 가격이 상승하면 보통 소비자는 구매를 줄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경제 돌아가는 거랑 이제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어떨까 생각해요. 그리고 여름 휴가를 포기한 사람들이 전체 국민의 40%. 우리나라도 아마 포기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녹록치만은 않은데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유럽이라는 국가의 한 국가가 지금 이렇다는 거죠. 유럽을 이끄는 두 개의 쌍두마차 중에 한 개의 국가가 프랑스고 하나는 독일인데, 자, 지금 독일도 지금 동력이 서서히 끊겨가고 있는 현재 시점. 특히나 이제 완성차 그쪽에서도 요즘에 이제 BMW 뭐 벤츠를 예전보다 많이 세일을 하면서 전기차한테 밀려나가고 있는 현재 시점이잖아요. 점유율 면에서. 그런 게 하나 이제 반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어쨌건 그래요. 오늘도 이제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거 뭐 편파적이다, 뭐 이거 미디어가 뭐 우롱. 근데 이거는 IMF에서 이 견해를 뺀 것뿐만 아니라 PwC라고 이제 프라이스 워터스 쿠퍼스나 맥킨지 컨설팅 각종 이제 유명한 네임드 있는 세계 유수의 기관들이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브릭스의 인도나 중국이나 이런 데 말고도 사실은 아프리카 대륙의 그런 데도 사실 여기 범주 안에 들어가거든요. 자본의 이동이 선진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 지금 분기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골드만삭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JP모건이 인도에다가 지사 설립을 2개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아프리카 대륙의 나이지리아에도 이 월가의 금융자본이 자본 투입을 위해서 지금 뭐지? 골드만삭스? JP모건? 거기도 지금 나이지리아 정부랑 뭔가 움직임이 있다라고 제가 기사를 서칭했던 것 같은데 그런 걸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 말이 너무 막 그렇게 제가 비약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인구가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미디어에서 떠들어대는데 이미 늦었어요. 280조가 아니라 2800조를 뿌려도 그거는 막지 못한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비트코인 반감기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은 2025년 7월까지 14만 8천 달러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판테라 캐피탈. 이게 한 2억 가량이거든요. 과연 얼마까지 올라갈지 기대감이 뿜뿜합니다. 코인 투자를 하시면서 뭐 1일 보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일주일 보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한 달 보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전부 다 정답이 아니에요. 이거는 거시적인 흐름에서 과연 코인 시장이 전 세계 명목 화폐의 패러다임에 역행하는 어떤 전환을 불러오는 거대한 흐름이라고 인식을 하시면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어쨌건 흐름은 물밑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시세는 미온적인 하락을 했지만 바뀐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끝까지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뭐 진심으로 항상 감사를 드리고 아마도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이나 자료들이 저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근시안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도태될 수밖에 없죠. 그분들은 그분들의 인생이 있는 거고 코인 투자에서 성공하시는 분들은 성공하는 인생이 있는 거고 이제 두 개의 길로 갈리기 시작을 할 겁니다. 어느 시점부터.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